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딸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모친의 얼굴은 실로 경악 그 자체였으며 그 표정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옷장 깊숙이 단정하게 걸려있는 아름다운 한복을 발견했을 때 모친은 에일라, 이게 대체 무엇이니? 혹시 코스프레라도 하려는 거니? 라며 어리둥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한복은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특별한 서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일라 비온손이며 저는 스웨덴의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마을 레이크스비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눈으로 뒤덮인 숲과 차가우면서도 맑은 공기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외부 세계와는 다소 단절된 듯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내는 관계이며 주말에 교회에서 열리는 소규모 플리마켓이 유일한 문화 행사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고 아버지는 전통적인 목수이시며 모친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장차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미래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열정을 느끼는 분야는 오직 패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옷이 정말 좋았으며 모친이 새 옷을 사주실 때마다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히 옷을 착용하는 것을 넘어 옷을 수선하고 형태를 변형하며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작업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제가 직접 만든 스커트나 재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업에는 통 흥미가 없었고 부모님께서는 늘 에일라야, 옷만 만지작거리다가는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며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제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새로운 패션 영감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천 영상 목록에 세계 전통 의상 대회라는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하여 시청했는데 그 영상 속에서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하늘하늘하게 흐르는 듯한 치마와 우아한 곡선, 그리고 다채로운 색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가히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 대표 모델이 걸어 나올 때마다 배경음악과 함께 한복의 곡선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회에서 한복이 1위를 차지했을 때 저는 마치 제가 직접 우승한 것처럼 기쁨에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복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나도 반드시 저 옷을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매일 한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했는지조차 몰랐던 제가 한복의 디자인 특징, 전통 의상이 지닌 의미, 색깔에 내포된 상징성 등을 알아내면서 점차 이 매혹적인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서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나아가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문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쉽게 열중했다가 금세 흥미를 잃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 꿈을 이야기했을 때 너 또 꿈이 바뀌었구나. 이번엔 또 무엇에 빠진 거니? 라며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진정으로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가겠다는 저의 확고한 결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복이 얼마나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전통 의상인지,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친의 눈이 반짝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는 문화 그 자체입니다. 라고 역설했을 때였습니다. 모친은 그제야 그렇다면 한복을 직접 보고 온전히 느끼려면 한국에 가야만 하겠네라며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 열정을 꺾지 못하고 한국 여행을 마침내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첫 해외여행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면 좋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 옷장에서 한복이 발견되게 된 연유와 제가 디자이너로서 꿈을 키워가게 된 전 과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청취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복에 매료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시간은 제 삶의 기반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과 현대적인 구조물, 심지어 로봇이 길 안내를 해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한 후에도 저의 감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건물들과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거리 풍경에 부모님과 저는 연신 와 하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저 제 열정을 지지하고자 한국에 오셨지만 이내 저만큼이나 이곳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을 몸소 체험한 날, 모친과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날이었습니다. 한옥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따뜻한 거지? 모친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고 한옥 주인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돌입니다. 바닥 난방 방식인데 한국 전통 가옥의 핵심 요소랍니다. 모친과 아버지는 그 설명을 듣고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열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아버지는 바닥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바닥에 스며드는 그 따뜻함은 참으로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난방 시스템이야. 우리 집에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에게 한국에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역시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전통 혼례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저는 진정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교한 문양이 수놓아진 저고리와 폭이 넓고 화려한 치마를 입고 한복 장인의 세심한 도움을 받아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이야. 한복을 착용하고 나니 걷는 자세부터 자연스레 달라졌습니다. 옷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에일라, 너 정말 공주님 같구나 라고 모친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소 부끄럽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결혼식 체험을 마친 후 저는 한복에 담겨있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과 함께 전통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장인이 고운 한복 원단을 손수 바느질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인이 한복 한 벌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정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한복이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도 점차 이곳의 문화와 체계에 경탄하셨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경험했던 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돌아가는 것 같아.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게 관리되었고 정확하게 운영되었으며 친절한 안내 시스템 덕분에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친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표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몇 분 뒤에 정확하게 버스가 도착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스웨덴도 이렇게 체계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게다가 식당에서의 경험에도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5분 만에 나오는 속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이 탁월하다는 점을 보고 아버지는 이 정도면 마술사들이 요리를 하는 것이 틀림없어 라며 유쾌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기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복에 대한 감탄과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에서 배운 바느질 기법과 색상 조합, 그리고 한복 디자인에 담긴 철학은 제가 평소에 해왔던 옷 리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한복 장인께서는 제게 한복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한복을 만들 때는 늘 정성과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라고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복을 제작하는 과정이 단순한 기술 연마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는 숭고한 작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또한 저와 함께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일라, 네가 왜 이렇게 한복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구나. 이 옷은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구나. 저는 부모님이 한복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온돌 바닥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느끼고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내 디자인에 녹여내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터득한 것을 내 삶의 핵심적인 일부로 만들어야지.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을 구체화하고 그 꿈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중대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날들이 꿈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한복에 완전히 매료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국의 문화를 처음 접하면서 느끼는 낯설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미묘한 오해가 노출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 공방에서 한복을 제작하는 체험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복 장인님께 한 가지 질문을 대담하게 던졌습니다. 이 한복은 어째서 다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나요? 패션이라면 더욱 다양하고 독특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평소 즐겨 입던 서양식 패션은 항상 개인의 개성을 극도로 강조했기 때문에 한복이 가진 규칙성과
전통적인 디자인의 틀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장인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셨지만 어딘가 씁쓸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의복이 아닙니다. 한복에는 오랜 역사를 관통하며 전해져 온 전통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색상은 착용하는 이의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굳건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오직 제 서구적인 기준에서 한복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왜 다양성이 부족하냐고 쉽게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한복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자 더 많은 이야기를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 홍대 거리에서 친구들과 구경하던 중 제 한복 체험 사진을 찍어주었던 동갑내기 한국인 친구가 에일라,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길을 가던 몇몇 다른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무어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게 비치는 건 아닐까? 이것은 전통 의상인데 외국인이 입어서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그 불편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친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에일라, 너 괜찮니? 혹시 우리가 이 나라에 오면서 무례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무리 네가 좋아서 입는다지만 전통 의상이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 라고 하시며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정으로 한복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입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복 장인님께 그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인님은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웃어주셨습니다. 에일라, 그것은 단순히 네가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본 것뿐이야.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는 한복을 일상에서 자주 착용하지 않거든. 그러니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란다. 장인님의 설명을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저의 관심과 열정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복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한복에 사용되는 청아 장식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인분은 제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복천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손님을 기쁘게 하고 옷을 입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색을 고를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평소 옷을 고르고 디자인할 때 단순히 예쁜 색만을 즉흥적으로 선택했던 태도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색깔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내는 것이 정말 대단해. 에일라, 너도 네 옷을 만들 때 그런 마음가짐을 담는다면 더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친은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김치를 직접 담가보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저희 가족에게 특별하고 심오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 남긴 영향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걸었던 거리, 한복을 직접 착용하고 만들며 느꼈던 감동,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성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제 가슴속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익숙했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이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제 삶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떠오르며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도 한복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한복이 지닌 전통과 아름다움을 알린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될까? 이 생각은 점차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저는 집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천 조각들과 색감에서 영감을 얻어 한복의 곡선과 패턴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형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설펐지만 점차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작품은 스웨덴의 전통적인 롱코트에 한복 저고리의 곡선을 접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완성된 옷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뿌듯함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친도 제 작품을 보시며 에일라,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옷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거야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한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만든 디자인을 보고 이건 정말 특별한데? 한국에서 이런 것을 배워온 거야? 라며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발표회는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경험이었는데 저는 주저함 없이 한국에서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복에 대한 철학과 역사,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체득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표 날, 저는 직접 한복을 착용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복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친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일라,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그리고 너처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영감을 타인들과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또한 저의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친은 한국에서 배운 김치 레시피를 활용하여 카페 메뉴에 김치 샌드위치를 추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손님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작업 공간을 특별히 만들어주시며 네가 꿈꾸는 것을 계속 이어가 보렴. 너는 분명히 무언가를 해낼 것이다. 라고 힘껏 응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국의 매력에 깊이 빠지셨습니다. 모친은 특히 다음번에는
내가 직접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옷을 넘어 제 꿈과 비전을 심어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복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미학을 결합한 디자인을 창조하며 언젠가 저만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단순히 의류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한복의 철학과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지만 그것이 제 여정의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복과 한국 문화가 제게 선사한 영감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한복은 단순히 제가 애정하는 옷을 넘어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처음 입고 그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그 마음은 변함없이 제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하게 한복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가 직접 한복을 제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공표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겼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한복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단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의복에 담긴 전통과 철학, 그리고 한국 문화의 깊은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제 디자인에 섬세하게 녹여내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현재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한복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와 공방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며 한복 제작을 가르치는 기관들을 조사하고 전통 공방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한복 디자이너 과정이 개설된 전문학교와 전통 공방에서 운영하는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들은 한복의 기초 바느질부터 현대적인 디자인 응용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곳들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공방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아보며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어 공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장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준비는 유학 경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친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하나씩 꼼꼼하게 저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제가 리폼한 옷을 판매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디자인 작업을 도우며 소소한 수입을 벌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시면서도 제가 제 힘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대견해 하셨습니다. 에일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네 꿈을 반드시 성취했으면 좋겠어. 모친의 이 한마디는 저에게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출발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가방 한쪽에는 한국에서 사용할 교재와 스케치북, 그리고 제가 구상한 한복 스타일 디자인의 초안들이 정성스럽게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배움이 내게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다시 한번 다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한국행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복 디자이너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한국으로 떠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진지하고 전문적인 도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작은 계기에서 시작된 꿈이 인생의 크나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제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제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아울러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도 언제든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들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